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의 무역 강좌를 맡은 최상호입니다. 이번 강의는 10번째 강의로 고도성장기의 수입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에 앞서 고도성장기의 수입 강의에서 다룰 내용을 전반적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상적으로 볼 때 박정희 정부 시기의 고도성장은 수출을 통해 달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강의에서는 환율정책, 재정금융상의 지원정책, 수출진흥 확대회의 등과 같이 수출 성장에 직접 기여한 지원정책과 추진체계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자연자원이 부족하고 자본 축적이 미약한 한국 경제에서 수출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입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강의에서는 고도성장기의 수입을 살펴볼 것인데 크게 4개의 소주제로 구성되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통계로 본 수입입니다. 여기에서는 고도성장기의 수입액 추이는 물론 연평균 성장률, 재원별 수입 비중 등과 같이 박정희 정부 시기의 수입의 특징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무역수지와 주요 수입품입니다. 외환이 부족한 한국 경제에서 무역수지는 매우 중요한 변수였기 때문에 그 추이를 설명할 것입니다. 아울러 무역수지 적자를 주도한 품목과 국가가 어디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자립경제체제 확립을 위한 노력입니다. 경제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박정희 정부의 장기적인 경제개발 목표는 자립경제체제를 확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자립경제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박정희 정부의 다양한 노력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네 번째 주제는 가트 가입과 수입 자유화입니다. 여기에서는 한국의 가트 가입 과정과 의의, 그리고 수입 자유화 정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도성장기의 수입액 추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1950년대 이후 한국의 수입액을 정리한 것입니다. 우선 지적할 수 있는 것은 1950년대의 수입은 이 그래프에서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지만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추이를 보였던 수출과 마찬가지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추이를 보였습니다. 이것은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원조 도입 등과 같은 외부적 요인의 영향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박정희 정부가 집권한 이후의 수입액은 매년 빠르게 증가하였습니다. 1961년에 3억 1,600만 달러였던 수입액은 1963년에 5억 6천만 달러로 증가했고 1968년에는 14억 6,300만 달러, 1974년에는 68억 5,200만 달러, 1981년에는 261억 3,100만 달러로 증가하여 이 기간 동안 수입은 무려 83배만큼 성장하였습니다. 고도성장기 수입에서 또한 주목되는 점은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중반의 수입 성장률이 매우 빠르게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수입 대체의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수입 소요가 매우 컸고, 후자의 경우에는 제1차 오일 쇼크가 발생하면서 원유 수입액이 크게 증가했던 것에 기인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고도성장기의 수입이 빠르게 증가한 이유는 본격적인 경제개발이 추진된 것과 밀접히 연관되었습니다. 이것을 경제개발 계획의 목표 성장률을 통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는 고도성장기에 4차례 수립된 경제개발 계획의 목표 성장률과 실제 성장률을 정리한 것입니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제1차 계획의 목표 성장률은 7.1%였고 제2차 계획은 7%, 제3차 계획은 8.6%, 제4차 계획은 9.2%로 1960년대보다
1970년대에 더 높은 목표 성장률을 책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세계 경제의 평균 성장률이나 주요 국가의 실제 성장률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박정희 정부 시기에 책정한 목표 성장률은 매우 높은 것이었는데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실제 성장률은 목표 성장률을 항시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물론 제4차 계획의 경우 실제 성장률이 목표 성장률을 하회하였는데 이것은 1979년과 1980년에 일어난 정치사회의 혼란과 정권 교체 등의 영향이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제4차 계획의 1차 년도인 1977년의 목표 성장률은 10%였는데 실제 성장률은 10.3%였습니다. 이런 추세는 1978년에도 그대로 이어졌는데 박 대통령 시해 사건이 발생한 1979년에는 목표 성장률 9%에 실제 성장률은 6.4%, 1980년은 각각 9%와 마이너스 6.2%였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제4차 계획기의 실제 성장률은 목표 성장률을 하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높은 경제 성장률을 지속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같이 자원이 부족하고 자본 축적이 미약한 후발국에서는 수입 수요가 동시에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제 구조에서 수입이 빠르게 증가했던 것입니다. 고도성장기의 수입의 중요한 특징은 재원벌 수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1950년에서 1970년까지의 재원별 수입 구성을 정리한 것입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1950년대 수입은 증가와 감소의 추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이 그래프에서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고도성장기임에도 불구하고 1964년 수입은 감소하였는데 이것은 외환 보유고가 빠르게 감소한 반면 그것을 대체할 외환 공급원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수입이 불가피하게 줄어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그래프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정보는 원조를 통한 수입 추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950년대의 수입은 거의 대부분 미국에서 제공한 무상원조에 의한 수입이 차지하였습니다. 가령 1950년의 경우 총 수입액은 6,200만 달러였는데 이 중에서 95%인 5,900만 달러가 원조를 통해 도입된 것이었습니다. 총 수입에서 원조가 차지하는 비중이 시기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었지만 이런 추세는 1950년대 내내 심지어는 1960년대 초반까지 이어졌습니다. 1950년대 수입액이 가장 많은 1957년의 수입액은 4억 5,100만 달러였는데 이 중에서 원조를 통한 수입은 전체의 85%인 3억 8,300만 달러였고 제1차 경제개발이 출범한 1962년의 수입액은 4억 3,800만 달러였는데 원조를 통한 수입은 전체의 55%인 2억 3,900만 달러였습니다. 그러나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그 이후 원조를 통한 수입 비중은 빠르게 줄어들기 시작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총 수입에서 원조가 차지하는 비중은 1964년 40%였고 1966년에는 18%, 1970년에는 6%에 불과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원조가 차지하는 비율은 더욱 감소하여 1974년에는 사실상 원조를 통한 수입은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고도성장기의 수입 재원은 원조를 대신하여 한국 경제가 수출을 통해 벌어들인 외환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이번 시간은 고도성장기의 수입을 통계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은 무역수지 추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